네,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장 기자,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유부터 좀 다시 볼까요? 네, 조국 장관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브로커 2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, 그리고 허위 소송을 벌여서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채무를 발생시킨 배임 혐의,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제 지난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에요. 어제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명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, 배임 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, 조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. 네, 이게 뭐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? 일단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, 이건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? 네,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제 공사를 해서 돈을 받아가려는 채권자 지위, 그리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. 때문에 이른바 셀프 소송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는데요.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무변론으로 일관을 해서 결국 웅동학원이 패했습니다. 이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이제 학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100억 원대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킨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. 하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조 씨 측 해명대로 어차피 해도 질 가능성이 100%인 소송을 굳이 변호사를 사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. 돈 들여서 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. 이런 논리입니다.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아마 제일 큰 거는 법리 다툼이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. 업무상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. 이거는 자기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없애져. 이건 단순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래서 지금 형사법 학계에서는 배임죄 없애자는 학설이 오히려 더 다수설인 것 같아요. 네, 배임죄 기소는 그동안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남용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. 멀리 갈 것도 없이 MB 정권에서 검찰이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배임죄로 거서 기소를 하고 이제 사장 자리에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. 결국 당시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요. 검찰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대표적 기소권 남용 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배임 수재 이 부분은 어떤가요? 1억씩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통상 뇌물이나 배임 수재는 이제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받곤 합니다.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관련해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 지점인데요. 형평성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적시하고 있는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봐도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.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. 그 돈 받았다는 박모 씨, 조모 씨가 이미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들과 형평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재단 비리, 수재인데 좀 악질적인 범죄로 봐요. 그래서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배임 수재 혐의는 인정되지만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고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. 이 기각 사유 이 부분은 어떤가요? 네,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. 원론적으로 이제 불구속 수사, 불구속 재판이 맞습니다.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100% 맞는데요. 하지만 논란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조국 동생부터냐, 조국 동생은 왜 기각이 된 거냐,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강 변호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. 또 그 사람들의 해외 도피를 교사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허위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서를 쓰도록 또 종용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어떤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하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급성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해가지고 입원했다고 그러면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
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 씨의 배임 수재 증거들은 상당 부분 수집이 됐고 네. 됐다고 법원은 보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러면 그 전에 해외 도피 교사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이제 눈을 딱 감고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?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게 조 장관 동생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아닌가요? 네,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에 대해서 네. 이제 100% 영장이 다 발부가 됐습니다. 네. 피의자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. 네. 통상 유죄 선고 시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조 장관 동생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네. 이제 배임 수재만 놓고 봐서라도 네. 이제 징역 5년 이하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네.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데요. 네. 구속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. 여태까지 심사하지 않은 것들은 100%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는데, 예, 이분이 유일하게 기각이 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 같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.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. 오늘 잘 들었습니다.